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잘 사는 삶 또는 좋은 삶,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실천 철학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인간의 삶의 최고 목적을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 탐구했습니다. 잘 사는 삶으로서 행복한 삶을 가장 좋은 삶, 가장 즐거운 삶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인간의 행복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 인간적 좋음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적 지혜는 프로네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는 진리를 관조하는 삶, 관조로서의 삶을 최고선 즉 최고의 행복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관조하는 삶을 신적인 삶이라고 해서 인간적 삶과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진리를 사유하는 이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관조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관조의 삶은 독립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 이성이 부여된 근본 이유가 진리의 사유에 있으며 그것으로 정말 인간의 행복이 성취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비를 떠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란 유한한 인간의 본성적 경향성은 물론이며 많은 사회적 현실에 제약된 조건 아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행위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별 상황에서 최적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프로네시스입니다. 이 실천적 지혜는 경험적으로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기술적 지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편적 지식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건은 일반 법칙이나 원칙 아래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원리와 원인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 철학적 지혜로 번역되는 소피아입니다. 그러므로 프로네시스는 특수 상황에서 소피아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각각의 상황의 특수성에 알맞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 지식을 개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 혹은 응용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프로네시스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관조하는 삶은 신적인 삶에 비견된다는 점에서 인간적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에게 진리에 대한 영원한 관조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관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삶의 중요한 일부를 포기하거나 이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네시스야말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 즉 최고의 에피스테메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나 실제 상황에서 하나의 행위를 선택할 때 보편적 지식으로서 진리 혹은 소피아는 이미 행위자에게 대부분 알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상당 부분은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있거나 훗날 거짓이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행위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실천적 지혜를 뜻하는 프로네시스라는 말에 훗날 신중함이나 분별력이라는 뜻이 더해진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율리학은 다음과 같은 선언적 진술로 시작합니다. 모든 기회와 모든 탐구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합리적 선택은 어떤 좋음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두고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규정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진술은 단적으로 인간은 좋음을 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음을 성취했을 때 인간은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좋음을 성취했을 때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추구하는 데서 성취하는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이 운동을 잘하는 데 있다면 운동선수가 되어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성취한
좋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따르면 운동을 잘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운동 하나만을 잘한다고 반드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이면서 그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라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를 훌륭한 선수라고 부르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려면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잘 행동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행위와 처신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잘 숙고하고 잘 행동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 게 옳은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에 맞게 판단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을 잘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프로네시스는 바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잘 행위할 수 있는 지혜를 이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프로네시스를 지성적 탁월성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밝혀서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이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할 수 있고 잘 행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행위이기에 프로네시스를 지닌 사람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 같은 품성 상태를 갖춘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프로네시스를 지닌 지혜로운 사람은 보편적 지식과 특수한 지식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잘 행위한다는 것은 상황의 개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가르칠 수도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현재 그가 성품적 탁월성과 지성적 탁월성의 모든 면에서 어떤 품성 상태를 갖춘 사람이 되어 있느냐, 즉 어느 정도 얼마나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프로네시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견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프로네시스가 인간의 조건과 한계를 의식해야 하는 현실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간적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 시절에는 프로네시스를 지닌 사람의 모델로 피타고라스나 파르메니데스, 아낙사고라스 같은 철학자를 들고 있는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대표적인 모델로 소크라테스보다 30년 정도 앞서 살았던 국가의 관리자이자 정치가인 페리클레스를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프로네시스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탈레스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와 페리클레스 두 사람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명한 정치가로 알려진 페리클레스를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았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프로네시스가 어떤 지혜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네시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달라졌거나 발전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프로네시스를 지닌 사람, 그에 합당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 성취하게 될 행복이 우리가 삶의 궁극 목표로 찾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